본인 명의로 300, 부인 명의로 300 해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매달 300만 원씩 받는 방법. 오늘의 이 시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실전 경매 사건을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농지연금, 임야연금 쭉 이렇게 불러왔는데, 여기서 뭐 국민연금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이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수령하는데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수령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평균적으로 한 61만 원 된다고 하고, 국민연금을 최고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지금 266만 원이라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노령연금은 240만 원, 그리고 장애연금은 170만 원, 그리고 유족연금은 119만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최고연 금액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435만 4천원에서 이번에 469만 56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월 합산해서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가 982 이상이 됐는데, 이 농지연금이나 임야연금을 가지고 있는 임야연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농지연금도 부부지간에 따로따로 신청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실제 투자 가치 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농지연금이나 임야연금입니다. 그런데 임야연금은 무조건 다 임야연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상이 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농지연금은 맹지든 도로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농지면 전이나 답이나 과서원이면 그 대상이 되고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이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통상 받는 건데 평균 한 250만원 내외가 되고, 사학연금은 292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평균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노인 인구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20%가 지금 넘어선 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그야말로 연금 생활도 하지 않는다면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취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차례 걸쳐서 실전 경매 사례를 통해서, 또 경매 사례가 아니라도 실제 농지를 가지고서 연금을 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농지연금은 지금 농지가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충청도, 세종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은데, 경상도, 전라도 뭐 어느 지역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 지역에서는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짓던 분들이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짓게 돼도 그것을 팔으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주 제한이 있고, 또 농사를 안 지면 2006년 3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또 농지위원회가 최근에 출범을 해가지고서 작년부터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농지증 발급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투자가 최근에 이제 뜸에 뜬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도 있는 면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뭐 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그건 상관없으나 농지연금 대상이 됐을 때 또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농지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경매 물건을 가지고 몇 회차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가입 연령은 통상 이제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과거에 이제 5년 이상 농업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상은 63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조합원 가입한 거 뭐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농지연금은 다 받아줍니다. 그것이 맹지든 아니든 절대농지든 관리지역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신 신청할 수 있고, 부부지간에 이제 승계를 할 수 있고, 부부지간 서로 따로따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도 되는데 6억까지는 전액 감면, 6억 초과시만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리한 것은, 만일 그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신용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장이 되고, 다만 연금을 신청할 때는 저당이나 뭐 압류나 선순위 채권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선순위 채권은 100분의 15%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지연금이 2018년도에 시작돼서 1만 명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약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다만 그 농지연금 신청할 때 그 농지라 해도 거기에 이제 분묘나 농가주택이나 이런 거 있는 것은 그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100%를 주고 감정평가 시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의 90%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감정평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것을 매도해서 남는 금액은 자손들한테 돌려주고 모자라다 하면 농지연금을 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을 할 때 주변에 3-4군데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감정평가를 잘 하는 데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것도 좋고 농지연금 신청자는 또 농업에 90일 이상을 종사를 해야 되고 연 3,700만 원이 8년 자격 요건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농지연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뭐 1억을 받던 2억을 받던 얼마를 월 보수를 받던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통상 평가액이 9억일 때 약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따 비율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실제 한 5억 전후 가지면 300만 원을 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60세 이상 되면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5년 동안 농사 경험만 있다면 60세부터 바로 농지연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가 됐는데 지금은 60세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매에 나온 물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지연금 신청하기는 사실 아까운 이 물건입니다. 이 토지가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24억에서 8억까지 떨어졌는데 바다 조망도 됩니다. 여기 뭐 전원주택을 하거나 펜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바다가 앞에 이제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고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174평인데 이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 필지는 자기가 펜션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하든지 쉽게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요거만 농지연금을 한데도 평생 300만 원씩 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주도는 1등급, 2등급 이런 것에 이제 속하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3등급에서 5등급은 개발이 되는데 4등급, 5등급은 괜찮은데 3등급은 조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바다 조망되는 데서 여기서 뭐 아파트 질 일은 없고 전원주택이나 그 펜션이나 짓고 한 3층 이하 충분히 12m 이하 가능하고 또 길이가 이제 120m 이하에 하는데 길이를 길게 뭐 120m를 할 이유가 없고 중간에 이제 뭐 잘라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상도 문제가 없고. 자, 이것을 지금 이제 그 농지연금을 한번 신청했다고 볼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을 예상연금을 이렇게 줘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일부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 하면은 지금 24억짜리는 실제 한 5억 전후로만 가져도 300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뭐 한 9억 미만 10억 미만 가져도 충분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월생이라고 하고 1963년 부인은 10월생이라고 하고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면 승계받는 걸 하고 공시지가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율로 하면 이제 24억 통상 여기서 경매 과정에서 감정한 그 정도는 감정평가가 됩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거는 결과를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자, 평생 300만원 전반기고 후반기고 다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일시금 30%를 먼저 받는다면, 경매가 이제 24억에서 8억까지 떨어졌는데, 2억 1,700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하지 말고 일부는 팔고 일부 적은 토지만 그래서 한 5억 내외만 가지면 이렇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물건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산 창원 합포구에 있는 물건인데 이 과수원입니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그 농지연금 대상이 됩니다.
임야는 산지연금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농막 같은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막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을 받아주는 지역도 있고 안 받아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막에다도 주소 이전이 가능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2억 8,600에서 지금 9,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농지니까. 근데 막 주택이 있어서 제한적으로다가 나중에 원상복구한다는 각서를 아마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지금 권리부석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카카오맵을 통해서 위치를 보도록 하죠. 옆이는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차원고, 하포고, 이제, 저기가 자산동인데, 여기 실제 현황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일종의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라도 과수원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임야도 그린벨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 더 수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밑에 지역도상으로 보니까, 여기 토지이용 계획을 보니까, 한 필지만 구입을 하면은, 여기다 뭐 차로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도로니까, 진입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바로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농지은행에서 얼마 정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예상 조회 이렇게 해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1955년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인은 1950년 시어생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시면 승계받는 걸로 하고, 농지는 감정평가로다가 공시지가는 100% 인정해줍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합니다. 자, 농지 가격을 여기 감정평가 금액 2억 8,600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종신형 매달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저소총은 113만원, 장기 영유 오래 농사 진 사람은 108만원 받을 수 있고, 앞에 많이 받으면 123만원, 후에 86만원 받을 수 있고, 수시 인출형으로 하면 이게 이제 수시 인출형이 6,800만원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7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매가가 9,300까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9,500에 낙찰을 받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0여만원만 가지만 할 수 있고, 5년간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년짜리로 하면은 245만원, 15년짜리로 하면 174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68세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5년 동안 살 것으로 간접 9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봤을 때 월 한 175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하나 더 해서 부인명으로 하나, 또 300만원짜리 하나 가면 본인명으로 300, 부인명으로 300 해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